안녕하세요. 도모동물의료센터 박성균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보호자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응급사항 3가지와 그럴 때 보호자분들이 할 수 있는 적절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물을 먹었을 때입니다. 이물이라고 함은 먹어서는 안 될 것들을 총칭하는 단어인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까이 있는 것들은 자두씨, 아니면 포도 껍질, 내지는 플라스틱 장난감, 내지는 보호자분들 양말, 실제로 양말 먹어서 오는 경우 있습니다. 양말, 내지는 초콜릿, 산책하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먹었다거나 등등등 전부 다 우리가 이물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이물을 먹었을 때 그런 보호자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예전에는 과산화수소나 소금 등을 먹여가지고 구토를 유발했던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과산화수소를 먹고 토를 했을 때 나중에 위 내시경을 해봤을 때 위궤양이 생긴다거나 위에 출혈이 생긴다거나 하는 여러 부작용들이 발견돼서 과산화수소를 먹이는 거는 근처에 동물병원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될 수는 있지만 좋은 선택지는 아닙니다. 차선책이라고 보여지고 소금을 먹이는 거는 구토를 하는 경우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금을 일단은 배제하시고 이물을 먹었을 때는 첫 번째로는 근처 병원을 이용하셔가지고 구토 처치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날카롭거나 아니면 부피가 아주 큰 거는 구토 처치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자세한 부분들은 수의사분과 상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정리를 하자면 먹어서 안 되는 이물을 먹었을 때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가까운 동물병원의 수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고 구토 처치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최대한 빨리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 과산수소를 먹인다거나 내지는 손가락이나 막대기를 넣어가지고 구토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예전에 1시간 동안 이 강아지 혀에 손을 넣어서 구토 처치한 적이 있는데 결국 구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구토를 하지 않고 요즘에는 한 5분에서 3분 정도면 구토를 할 수 있는 좋은 약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가셔서 충분히 구토를 한다거나 내시경을 한다거나 할 수 있으니까 너무 혼자서 걱정하지 마시고 이물의 상태를 보고 병원의 수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소금을 먹인다거나 과산화수소를 먹인다거나 하는 거는 여러 부작용들이나 또 효과가 없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권장되진 않는다. 그리고 물을 많이 먹여라, 밥을 많이 먹여라 등등도 있는데 그것도 이물의 성질이나 특징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물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너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전화 상담하는 거는 돈이 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물을 먹고 그게 원래 먹으면 안 되는 거다라고 하면 기존에 다니는 병원이나 아니면 근처 24시 병원에 전화 상담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구토를 시킬 거라면 조금 빨리 움직이는 게 낫다. 보통 우리가 이물을 먹었을 때 위 내에서 벗어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사람은 4시간, 강아지들은 2시간 정도 봅니다. 2시간. 그렇기 때문에 구토는 빨리 하는 게 좋겠죠. 두 번째, 우리가 많이 접하는 응급사항이 피가 날 때예요. 피가 날 때 어딘가에 출혈이 발생했다는 건데 간단하게는 발톱 위에서 피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산책하다가 어디 찔려서 피가 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혀나 안면부 쪽에서 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보호자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로는 집에 있는 생리식염수가 혹시 있다. 두 번째는 생리식염수가 없으면 깨끗한 정수기물 등등을 이용해서 일단 그 부분을 씻으십시오. 씻고 난 다음에 깨끗한 거즈, 집에 보통 거즈가 없다 그러면 깨끗한 손수건이 없다 그러면 네일유도 괜찮아요. 이런 네일유를 이용해서 압박 지혈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압박 지혈. 그래서 처음에 만질 때는 굉장히 아파할 거예요. 깜짝 놀라기도 하고, 보호자분은 놀라지 마시고 씻고 압박을 하고 난 다음에 병원을 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병원을 가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하시면 압박 지혈을 부분에 따라서 15분 정도 하고 계세요. 15분 정도 하고 뗐을 때 출혈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못할게 처치를 네카라를 하시거나 깨끗한 붕대 같은 부분을 덮어놓고 내일 오전에 병원을 가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만약에 15분 지혈을 했고 뗐는데도 피가 난다, 그럼 병원 가셔야 됩니다. 병원 가셔가지고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즉 정리를 하자면 어딘가에서 다쳐서 피가 난다 라고 하면 너무 놀라지 마시고 오염 물질들을 씻어내고 압박 지혈 15분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보호자분들이 많이 접하는 응급사항은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내지는 소파에서 뛰어내렸는데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경우예요. 그런 경우에 아기들이 뭐 소리를 지른다거나 아니면 다리를 들고 있는다거나 걸을 때 뭔가 부자연스러운 보행을 보인다거나 할 수 있는데, 그럴 때 보호자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만약에 우리 아이 자체가 다치고 난 다음에 움직임이 적다라고 하면 시간을 두고 관찰하는 것도 중요해요. 만약에 자기 집에 들어가서 누워있다라고 하면 억지로 만지지 마시고 조금의 시간을 본다거나, 내지는 한 30-40분 정도 지났는데 잘 걷는지 잘 못 걷는지를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만약에 다리를 계속 불편해하고 있고 병원을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안고 차 옆에 놔두시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내지는 네모난 이동장에 놓고 오시는 분도 있는데, 만약에 금이 간다거나 했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이동을 할 때 변이가 된다거나 더 틀어진다거나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애가 떨어졌는데 그 뒤로 다리를 잘 못 쓴다. 그래서 내가 일단 이 친구를 한 30-40분 정도 지켜봤는데도 다리를 잘 못 쓰는 것 같다. 그래서 병원을 가야 된다라고 하면 얇은 이불이나 담요를 이용해서 아기들을 이렇게 좀 품에 안으시고 두텁한 걸로 싸서 안으신 다음에 택시를 타고 이동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택시를 타고. 왜냐하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처럼 아프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자꾸 움직이거든요. 움직이다 보면 또 이동하는 차량에서 덜컹덜컹 움직이다 보면 결국은 변이가 되게 됩니다. 또 악화가 되거나.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냥 바로 앉는 것보다는 두툼한 어떤 이불을 이용해서, 담요나 이불을 이용해서 아기를 충분히 싸시고 안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다. 저희가 24시 진료를 오래 보면서 많이 봤던 이제 흔한 응급 상황 3가지, 그리고 3가지 상황에서 보호자분들이 좀 이런 대처를 하고 오셨으면 훨씬 더 나을 것 같다 하는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짧지만 보호자분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